2018년 9월 8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외진 도로에서 차를 몰고 지나가던 한 커플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도로 위에서 새 한 마리가 무언가를 끌고 있던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 도랑 안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벤더빌트 대학교 로고가 들어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밴디 제인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녀와 맞는 실종 학생도, 실종 직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녀를 그 외진 도로에 남겨둔 걸까요? 오늘의 기록은 신원은 찾았지만 죽음은 남아있는 사건, 밴디 제인도 사건입니다. 그녀가 발견된 곳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북서쪽의 설퍼크릭 로드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외진 도로였죠. 2018년 9월 8일 오전 10시 40분쯤 그 도로를 지나가던 한 커플은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도로 위에서 새 한 마리가 무언가를 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동물 사체나 버려진 물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들은 그것이 사람의 두개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커플은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도로 옆 도랑을 살펴보다가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도로 바로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몇 걸음 떨어진 도랑 안쪽에 있었죠. 몸 위로는 키 큰 풀과 잡초가 눌리듯 덮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정황을 단순한 발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풀을 덮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보여주는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은 상태였지만 신발은 없었습니다. 외진 도로, 도랑 안의 시신, 덮여있던 풀과 잡초, 사라진 신발, 그리고 도로 위에서 발견된 두개골, 이 모든 정황 때문에 당시 수사 페이지에서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도로 위에서 두개골이 발견될 정도였다면 그녀는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며칠이었을까요? 몇 주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였을까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표현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일 또는 사망 후 며칠이 지났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숫자를 함부로 말하는 순간 오히려 틀릴 수 있죠. 확실한 것은 발견 당시 그녀의 상태가 일반적인 얼굴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시신 상태 때문에 검시관도 사망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즉, 현장 정황은 시신 유기와 타살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적으로 그녀가 무엇 때문에 숨졌는지, 그 죽음이 살인인지, 사고인지, 다른 이유였는지는 공식 최신 발표 기준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은 미정입니다. 발견 당시 그녀의 나이도 처음부터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그녀는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키는 대략 5피트에서 5피트 5인치 정도였습니다. 검은 곱슬머리도 확인됐습니다. 흑인 여성 또는 히스패닉계일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많이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추정은 완벽할 수 없었죠. 실제로 2022년 인류학자가 유해를 다시 검토하면서 나이 추정은 바뀝니다. 처음에 15세에서 25세가 아니라 21세에서 35세 사이로 수정된 겁니다. 그리고 훗날 신원이 확인되면서 그녀의 실제 나이도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이유는 발견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단서는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의에는 밴더빌트 대학교를 뜻하는 흰색 V와 금색 별 모양이 있었고 VANDY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의도 특이했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에는 밴더빌트 로고가 반복된 무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밴더빌트 로고가 들어간 러닝용 힙밴드, 목걸이, 속옷, 흰 양말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없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몸에 걸친 여러 물건에 밴더빌트 로고가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자연스럽게 밴더빌트 대학교와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학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직원일 수도 있었고요. 학교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확인 결과 그녀와 맞는 실종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 쪽에서도 그녀의 인상착의와 맞는 실종 학생이나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서처럼 보였던 옷은 오히려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밴디 제인 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밴디는 밴더빌트 대학교를 부르는 약칭입니다. 제인 도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붙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입고 있던 옷의 로고로 불리게 된 겁니다. 수사기관은 그녀의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 법의학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실종 착취아동 방지센터 NCMEC의 법의학 아티스트가 그녀의 생전 모습을 추정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언론과 수사기관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봐 주길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밴더빌트 옷도 공개됐고요. 얼굴 복원 이미지도 공개됐습니다. 신체 정보도 공개됐어요. 그런데도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신원 미상 사건의 어려움입니다. 신원 미상자는 단서가 전혀 없어서만 못 찾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단서가 있어도 그 단서가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수사는 오랫동안 멈출 수 있습니다. 밴디 제인 도의 경우가 그랬어요. 가장 눈에 띄는 단서는 밴더빌트 로고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그녀가 밴더빌트와 알려진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를 설명하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저 발견 당시 옷에서 나온 임시 이름이었죠. 수사는 몇 년 동안 신원 확인 단계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시관 사무소는 DNA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도 입력됐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종 신고를 했고 그 가족의 DNA가 등록되어 있었다면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연결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밴디 제인 도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수사기관은 법유전학 수사를 위해 새로운 생물학적 샘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샘플은 텍사스에 있는 오트램 연구소로 보내집니다. 오트램은 기존 방식처럼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만 찾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의 단서를 찾는 방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본인을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흔적을 따라가며 가계도를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유골에서 DNA를 얻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DNA 프로필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찾고 그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실종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좁혀가야 합니다. 2022년 오트램은 그녀의 유골 샘플에서 포괄적인 DNA 프로필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 프로필은 패밀리트리 DNA와 지드매치 프로에 업로드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DNA 인베스티게이티브 솔루션스도 유전계보 연구에 참여합니다. 여러 기관의 작업이 이어졌고 그 결과 2026년 2월 4일 경찰은 발표합니다. 밴디 제인도의 신원이 마침내 확인됐다고요. 7년 넘게 옷의 로고로 불렸던 여성.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야데지아 라달린 존스였습니다. 1993년 5월 24일에 태어난 내슈빌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나이는 25세였습니다. 초기 추정 나이의 끝자락에 그녀의 실제 나이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름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문이 남았죠. 야데지아 존스는 왜 그곳에서 발견됐을까요? 누가 그녀를 설퍼 크릭 로드에 남겨뒀을까요? 왜 그녀의 몸은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풀과 잡초로 덮여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그녀는 어떻게 숨졌을까요? 경찰은 공식 발표에서 야데지아 존스가 밴더빌트 대학교와 알려진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단서를 다시 의문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녀는 왜 밴더빌트 로고가 들어간 옷을 여러 개 입고 있었을까요? 직접 산 옷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받은 옷이었을까요? 중고로 구한 옷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마지막 시간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그 옷은 그녀의 이름을 찾는데 오랫동안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녀가 밴더빌트와 관련된 사람일 거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밴더빌트의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야데지아 존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원 확인과 사건 해결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DNA는 그녀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DNA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는 알게 됐지만 그녀가 왜 그 도로 옆 도랑에서 발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야데지아 존스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녀가 왜 그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가 왜 신발 없이 외진도로 옆에 남겨졌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데지아 존스 사건은 거대한 연쇄살인 사건도 아니고 범인이 공개적으로 특정된 사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조용한 무게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발견된 두개골, 도랑 안의 시신, 밴더빌트 로고가 새겨진 옷, 사라진 신발, 수정된 나이 추정, 그리고 7년 넘게 잃어버렸던 이름. 그녀는 한동안 밴디 제인 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사건을 부르기 위한 이름일 뿐입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야데지아 존스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야데지아 존스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름을 잃은 사람에게 이름이 돌아오는 일은 분명 하나의 끝입니다. 하지만 야데지아 존스 사건에서 그것은 완전한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지막 시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밴더빌트 로고가 새겨진 옷, 사라진 신발, 외진 도로 옆 도랑, 그리고 풀로 덮여있던 몸. 이 단서들은 아직 한 가지 질문 앞에 멈춰 있습니다. 야데지아 존스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카디의 아카이브, 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